안녕하세요. 디테일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 스토리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디테일링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로 메인은 아무래도 세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차 외에도 이 자동차를 관리하는 요 포커스 입장에서 봤을 때의 방법들을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많은 내용 중에 오늘은 제가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세차하는 과정 중에 철분 제거제를 많이들 사용하시고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하시고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것만으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정말 그 내용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영상에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들 이제 철분 제거제를 휠에다 많이 뿌리시는데요. 아무래도 브레이크 패드 분진 때문에 이 철분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철분 제거제를 뿌림으로써 휠을 깨끗하게 닦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차체에도 많이 뿌리시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공장지대나 뭐 이제 특수한 이제 여러 환경에서 이제 일부 차종들이 이제 많이 뿌리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정말 이 금속 재질이 철이 얼마나 나오냐,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그러는데요. 그래서 패드를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패드는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고 제네시스 차량에 들어가는 패드예요. 근데 차이점이, 얘는 이 자석인데 차이점이 여기 붙여가지고 딱 놓으면 한 번만 떨어지죠.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 그냥 떨어지고, 얘는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죠. 세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다시 한번, 자, 올려놓고 세게 해도 세게 엄청 해서 떨어져요. 이게 뭘 말하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여기에는 철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자석 빼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철이 많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패드를 쓰느냐, 이 패드, 이거보다 철이 더 적게 있는 패드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브레이크 패드가 철로 많이 이루어졌다, 뭐 마체 개수를 높이려면 철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브레이크 업계 쪽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단순히 마체 개수를 올려서 철만 많이 집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려면 20여 가지에서 50여 가지, 이건 이제 브레이크 회사마다 정말 이 가짓수가 들쑥날쑥해요. 그거는 같은 회사더라도 종류에 따라 엄청 그 가짓수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섬유 종류가 20가지에서 50가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가성형 대충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열로 가압을 해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얘를 열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롯이랑 뭐 심을 붙이고, 여기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심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뒤에 과정은 뭐 가성형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가성형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0여 가지에서 50여 가지의 이 섬유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철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얼마나 들어가냐, 보통 20%가 보통 차들은 20% 미만이야. 20%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10%, 뭐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분진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가루가 나왔으면 거기에 5가지에서 많아야 뭐 10개 정도의 가루가 철이고 나머지는 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럼 휠에 왜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뿌리면 철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냐? 디스크도 달고 거기서 디스크 달면서 거기 철이 붙고 또 이제 도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도로에 많이 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눌러붙기도 하고 해서 철분 제거제 뿌리면 효과가 많이 나긴 한데, 그러면 그거를 할 때마다 과연 철분 제거제를 뿌려야만 이 철분이 제거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철분 제거제 많이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 철분 제거제, 이 철분 제거제거든요. 이거 독해요. 아시겠지만 파마약 심하게 나고요. 심하면 콜록콜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듯이 이걸 꼭 써야만 철분이 제거된다,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많이 뿌려서 휠에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코팅제를 약화시키면 약화됐지 걔를 강화시켜주진 않아요. 절대, 알다시피. 그러면은 철분 제거제 없이 어떻게 철분을 제거하냐? 여러분들 이제 자주 세차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한 1개월, 3개월, 6개월, 진짜 연중 행세를 한 번씩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 경험상은 1개월, 2개월 정도 하시는 분들은 철분 제거 없이 충분히 철분 이 차 또는 이 휠에 있는 부착되어 있는 철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 많이들 사용하시는 휠 클리너 사용하셔서 휠에 있는 거를 제거할 수도 있고, 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APC를 사용해서 이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제로 제가 독일 쪽에 알아봤는데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극히 일부는 사용하겠죠. 아예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제 보통 이 평균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제 많은 이제 대중이 이제 사용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답니다. 독한 야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철분 제거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너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 업종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 철분 제거를 사용해야만 디테일링 세차가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 디테일링 업종에 관련돼서 일을 하려면 이 철분 제거를 꼭 사용해야지만 좀 하는 것 같고,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차가 깨끗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브레이크 분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제가 철분 제거 없이 철분 제거가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휠 쪽에는 브레이크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500도 레이싱 하는 거는 800도, 카본 쪽은 1000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보통 500도, 많이 와인딩 타신 분들은 800도, 700도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사실 눌러붙는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차들이 자주 세차한다고 해서 철분이 박혀가지고 안 빠지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약재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링 세차 취미를 하신 분들, 이제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최소한 알고 좀 접근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낭비를 좀 줄 수가 있고요. 시간적인 거, 또 이제 힘 소비하는 거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저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시간도 또 남고. 그래서 제가 이제 GTA 스토리에서 이제 계속 이 산성, 중성, 그 다음에 알칼리성 특징들,
근데 모든 APC들 산성이든 중성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모든 APC는 세정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나누냐? 미네랄이나 뭐 기름때냐 이거에 따라서 알칼리를 쓸 거냐 산성을 쓸 거냐 결정하는 이유는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힘을 안 들이고 하려고 이렇게 이 케미컬 회사에서 자꾸 그쪽을 개발하는 거지. APC를 쓴다고 해서 극한 이제 예를 들면 뭐 벌레 제거제 벌레가 많이 묻어 있어요. APC를 뿌려서 꼭 벌레 제거제를 안 사용하고 APC 그냥 시중에는 그냥 APC 뭐 다목적 세정제를 사용해서 뿌린다. 벌레가 제거될까 안 될까요? 돼요. 단지 이제 벌레 세정제보다는 조금 더 뭐 물도 많이 뿌고 버핑도 좀 해야겠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론보다는 실제로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철분 제거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쓰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뭐 제가 옛날에 공장 지역에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철분이 많냐면은 철값이 많이 올랐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이 바닥에다가 진짜 메고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이제 전자석을 대요. 그러면 이제 철이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그걸 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그걸 담아요. 그렇게 해서 철을 팔았어요. 진짜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부자 됐냐? 그것까지 잘 몰라요.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꼭 분진 때문에 브레이크 분진 때문에 이제 휠에 많이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본인들이 출퇴가는 지역 뭐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뭐 액세서리류 뭐 액세서리보다 이제 소모품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런 걸 이제 본인들의 차의 상태를 먼저 제일 정확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케미컬 특성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취미로 하시든 이제 업을 하시든 하셔야 이제 이게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올바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성이냐 수성이냐 제품들도 저희 이제 쭉 이제 다음 편에 계속 장단점들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쭉 이제 구독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휠 닦는 거, 철분 제거 이씨 닦는 거, 철분 제거 없이 닦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이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디테일 스토리에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서 뭐 시공하는 거 보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거기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셔도 되고 진짜 궁금하신 거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나름 테스트 해보고 아니면 또 제가 경험상 이 정보를 이렇게 나눠서 좋은 이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